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분석을 봤어? 지금까지 부분 균형을 봤잖아요.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이에요, 일반 균형 분석. 약간 복잡해집니다. 일반 균형 분석은.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떤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시장만을 본 게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이었지만 이 시장의 액션을 취한 것이 또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야? 다른 시장한테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다른 시장한테도. 그 생산 요소 시장까지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림 복잡해지거든요. 아니, 그 내용이 약간 복잡해지는데, 좀, 이렇게 이론을 이해하기에는 좀 약간 난해해요. 난해하지만 결론은 굉장히 심플해요. 결론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게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도 딱 보게 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약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반 균형 분석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개요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일반 균형 분석은 줄 그으세요. 조세가 부과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감안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일반 균형 분석은 햄버거 아니에요. 하버거의 최초로 이루어졌다. 뭐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걸 공부하기 전에 조세의 동등관계를 좀 살펴볼 거예요. 조세의 동등관계. 자, 먼저 세금 TKX 있을 거예요. TKX는 뭐냐면 X제와 있죠. X는 제화고요. XY는 제화고요. K는 뭐냐? 자본이에요, 자본. 그럼 X제화에 투입된 자본에 부과하는 거예요. 자본에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TKY. 그럼 뭐야, 얘는? Y제화의 생산에 투입된 자본의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TLX는 뭐야? X제화에 투입된 노동의 세금 때리는 거고요. TLY는 Y제화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세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동등관계가 성립하냐면요. 요렇게 더하잖아요. 요렇게 더하면 뭐야? 그럼 T 뭐가 돼? K가 되겠죠. 총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총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죠. 노동에 부과하는 세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면, 위아래로 더하면 여기는 뭐야? T 뭐가 된다? X제화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하면 뭐야? KL이지만 Y제화죠. Y제화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이. 그럼 결국은 얘는 여기서 자, 여기서는 이게 그 노동과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노동과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을 더하잖아요. 노동과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을 이렇게 더해요.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 얘를 우리는 일반소득세 그래요. 일반소득세. 소득세고 여기를 두 개 더하면 재화한테 붙이는 세금이잖아. 일반 소비세가 되죠. 소비세.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일반 소득세하고 일반 소비세는 같아지는 거죠. 모든 세금을 다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TX, TY 있죠. 이건 이건 재화한테 다 붙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를 개별 물품세라고 해요. 개별 물품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KS 뭐 여기 있잖아. TKX, TKY, 또 TLX, TLY 있죠. 이거 우리가 부분 요소세, 부분에 붙인 부분의 생산 요소, X제와의 부분, Y제와의 부분에 붙이는 생산 요소에 붙이는 세금이다. 그래서 부분 요소세라고 해요. 부분 요소세라고 하고 세 번째 이제 뭐냐면 TK, TL 있죠. 생산 요소에 붙이는 세금이잖아요. 생산 요소에 붙이는 세금. 노동과 자본에 붙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요소세라고 하는 거야. 일반 요소세라고 한다. 자, 먼저 기본 가정은 볼 필요 없어요. 기본 가정 볼 필요 없고, 자, 개별 물품세 한번 봅시다. 개별 물품세. X제화의 가격 또는 Y제화의 가격 붙이는 세금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다가 이제 붙이는 세금인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X제화에 세금을 때렸어요. X제화의 세금을 때렸어요. X제화의 세금을 때렸다고. X제화에.
그런데 그 X제가 어떤 제화인지 알아야 돼요. 이 X제가 노동집약제인지 자본집약제인지. 먼저 X제가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자, 개별 분수의 1번 노동집약제죠. 노동집약제. 그럼 먼저 X제한테 세금을 때리면 PY분의 PX가 커지죠. X제와의 가격이 올라가잖아. X제한테 세금 때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X제가 비싸졌기 때문에 X제 소비량이 줄겠죠. 그래서 X제 소비가 줄고요. 소비가 줄고 상대적으로 싸진 Y제와의 소비가 늘겠죠. Y제와의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그러면 X제 소비가 주니까 아니 당연히 생산도 줄겠죠. 생산이 줄고 Y제 소비가 늘니까 Y제 생산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게 노동집약제인지 자본집약제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X제는 노동집약제, X제가 노동집약제. 가정이 들어가요. 노동집약제다. 집약제라면 Y제는 자본집약제다. 만약에. 그러면 X제가 노동집약제니까 그러면 X제 소비가 주니까 생산을 줄이겠죠. 생산을 줄이면 생산을 줄이면 노동집약제니까 노동을 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요. 노동을 확 자르겠지. 그러니까 노동을 확 줄여. 확 줄여 노동을. 확 주니까 임금이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임금이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임금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는 자 X제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럼 여기는 자본집약제야. 자본이 급격하게 증가하겠죠. 가본을 확 늘리면 뭐 이자가 올라가겠죠. 전반적으로 R분의 W가 떨어진다. 요게 바로 부분요소세. 알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얘가 개별 물품세가 돼요. 개별 물품세. 근데 이게 사실상 이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분요소세. 부분요소세를 부과를 했을 때 산출 효과가 똑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이거 감 잡으셨죠? 요거. 그래서 그러면 넘겨서 그 5번 남아있죠. 5번.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 정도는 두 산업의 요소 집약도나 가격 탄력성, 대체 탄력성 크게 좌우된다. 별표. 첫 번째는 요소 집약도. 자, 요소 집약도. 우리가 요소 집약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세 번째는 대체 탄력성. 네, 이거 네 번째가 있죠. 네 번째가 이제 여기다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요소 공급의 가변성. 요소 공급의 가변성. 가변성은 요소 공급에 뭐가 된다? 요소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생각해요. 요소 공급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해갖고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오셔야 돼요. 뿔뿔, 마마, 뿔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뿔뿔, 마마, 이렇게. 뿔뿔, 마마. 그래서 얘는 요소 집약도가 차이가 클수록 R분의 W의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소 집약도가 크다는 얘기는 노동이 X제가 아주 노동 집약제고 Y제가 아주 자본 집약제라면 요소 집약도가 급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노동 집약제가 6대 4다. 노동과 자본을. 근데 9대 1이야. 이게 더 요소 집약도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아주 크다면 노동은 아주 노동 집약제고 X제는 아주 노동 집약제고 Y제는 아주 자본 집약제라면 X제의 생산량이 줄었을 때 노동자를 해고가 급격하겠죠. 임금도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럼 이것도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그리고 Y제가 아주 자본 집약제라면 생산을 증가시켰을 때 자본이 급격하게 자본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임대료가 급격하게 이자가 올라가겠죠. R분의 W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탄력성. 여기서 이따 보세요. X제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X제와의 소비량이 주는데 굉장히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면 X제와의 가격이 약간 올라가더라도 소비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생산도 급격하게 줄겠죠. 노동조 확 줄이겠지. 인구도 확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대체 탄력성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대체 탄력성이. 대체 탄력성이 뭐냐면요. 이 대체 탄력성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대체 탄력성은 뭐냐면 거기 참고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 효과, 재화 가격의 변동의 대체 효과하고 같이 논의할 거예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R분의 W가 커지면 L분의 K도 커지거든요. 커져요. 그리고 이 대체 탄력성은 동일한 등량 곡선에서 논의되는 개념이에요. 동일한 등량 곡선. 자, R분의 W가 커지면 L분의 K가 커진다는 얘기는, R분의 W가 커졌다는 얘기는 임금이 약간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졌고 이자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산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자를 해고식 자본 대체한단 말이야. L분의 K 커지겠죠. 이해되세요? 상대적으로 노동자가 비싸졌어. 그러면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증가시켜. 그러니까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L분의 K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동일한 등량곡선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LK, 등량곡선 공부했죠, 우리. 등량곡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생산량을 주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죠. 그럼 얘는 첫 번째 변화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산자 균형 조건이 어떻게 된다? MPK분의 MPL은 R분의 W, 생산자 균형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등량 곡선의 기울기하고 등비용선의 기울기 같아야 되죠. 그럼 이 점에서 만약에 투입을 했다면 여기 등비용선의 기울기하고 등량선의 기울기 일치할 거라고요.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R분의 W가 커졌어요. 그러면 L분의 K는 뭐가 된다?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예요. 내렸잖아. L분의 K, X축 값분의 Y축 값은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라 했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도 커진다. 그 얘기죠. 커진다. 그러면 R분의 W가 커졌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다? 비싸진 노동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진 자본으로 이렇게 대체하더라. 요게 대체 탄력, 이게 대체라, 대체. 그런데 이게 대체가 아주 잘 봐보세요. 대체가 아주 잘 된다면 보세요. 먼저 공률, 우리가 이 볼록의 정도 있죠. 볼록의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공률이라도 공률. 그다음에 이 공률이 굉장히 크죠. 얘는 공률이 아주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R분의 W, L분의 K, 여기도 R분의 W, L분의 K. 그럼 얘는 어때요? 접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더라도 L분의 K가 별로 변함이 없죠. 요거.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만만하게, 아주 약간만 변하더라도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는 급격하게 변하죠. 급격하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대체가 안 되고요. 잘 안 되잖아요. 볼록하니까. 이 대체가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있잖아요. 선형 같은 경우 선형 배웠잖아요. 선형은 완전 대체가 잘 되죠. 몰빵 노동, 몰빵 자원. 완전 대체 잘 되고요. 레온티에프 꺾여버리죠. 대체가 안 됐죠. 이거. 대체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콥 돌아서 있잖아요. 그럼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탄력성으로 개념으로 나타내는 게 대체 탄력성이에요. 그 우리가 탄력성 어떻게 된다? 탄력성은 무조건 이 시그마, 대체 탄력성 시그마라고 하면 이걸 독립변수로 보고 이거 종속변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변수의 변화율 R분의 W 델타 R분의 W 곱하기 100 L분의 K 델타 1분의 K 곱하기 1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대체 탄력성이 이제 알겠죠? 여기 대체 탄력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교재에 그 참고에 이 대체 탄력성 나와 있죠. 요게.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대체 탄력성은 작을수록 이 변화가 커져요. 작을수록.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이게 대체가 잘 안 되죠. 대체가 잘 안 돼요. 대체가 잘 안 돼, 이거. 대체가 잘 안 돼. R분의 W가 급격하죠. 대체가 안 되니까. 급격하게 변동하더라도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잘 안 되는. 걔는 대체가 잘 되면 얘가 R분의 W가 작더라도 대체가 확 되죠. 감 잡으셨나요? 그래서 얘가 R분의 W의 변화가 크려면 대체가 잘 안 돼야 돼요. 감 잡으셨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또 생각하셔도 되냐면, 자, 지금 X제에 투입된 노동자를 자르겠죠. 해고가 되면 이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
Y제로 가겠죠. Y제로 가는데 Y제에서 지금 Y제도 모두 자본 집약제지만 Y제도 노동 필요하겠죠. 그 내가 Y제로 이동이 나가는데 Y제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이 대치가 잘 안 돼요. 안 되면 노동자들이 이주를 해. Y제 생산으로. 여기 세 곳의 노동자들이 이주를 해. Y제 생산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대체가 안 되면 별로 고용이 많지 않아. 대체가 잘 안 되니까 고용이 많지 않으면 노동자가 임금이 더 떨어지겠죠. 알겠죠?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대체 탄력성은 마이너스 관계가 있고요. 요소 공급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여기서 있잖아요. 노동자를 해고시켜. 그럼 볼게요. 노동 수요가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요소 공급이 만약에 굉장히 탄력성이 크다. 그럼 자, 탄력성이 커. 이렇게 탄력성이 커요. 그러면 노동 공급이 탄력성이 커요. 그럼 임금이 요만큼만 떨어지겠죠. 그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떨어지. 그럼 임금이 대폭 떨어지겠죠. 탄력성이 작을수록 임금도 대폭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 요소 공급의 가변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암기하시냐면요. 요소 집약도가 뭐할수록? 클수록. 그러니까 아주 노동 집약적이고 아주 자본 집약적일수록 이 R분의 W의 변화가 커진다. 그건 좀 이해하죠, 그건. 그거 이해됐잖아. 이해됐죠? 그럼 이제 세 개는 탄력성이야. 탄력성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학에서 순서가 무조건 수요, 공급.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 먼저 배우고요. 공급의 탄력성 나중에 배워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대체 탄력성 어디서 배우냐면요. 소비자율은 다 끝나고 나서 생산자율은 들어가서 대체 탄력성 배워. 그러니까 좀 유치하지만 수요를 먼저 배우고 우리가 공급을 나중에 배운다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이론하고 이론 배우고 또 생산자 이론 나중에 배워요. 생산자 이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뭐 배워요? 끝나고 나면 이제 생산물 시장 이론이죠. 생산물 시장 이론 배우고 나서 노동시장, 생산요소 시장 배우거든요. 생산요소 시장. 나중에 배우잖아.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먼저야. 공급의 탄력성 나중. 소비자 이론이 먼저, 생산자 이론 나중. 소생 그렇잖아. 생산물 시장 배우고 나중에 생산요소 배우거든요. 그러면 요소 집약도가 클수록 이 변화가 크다라는 사실은 누구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럼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대체 탄력성은 생산자 이론에서 등장하는 거야. 생산자의 대체 탄력성이니까. 그게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대체 탄력성은.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의 탄력성. 그거 나중에 등장하지. 생산 요소 나중에 등장을 해. 그쵸?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매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그렇게 오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 해놓은 게 좋아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순서가 요소 집약도 빼고요. 수요의 탄력성, 노동, 그 다음에 대체 탄력성, 노동 공급의 탄력성. 오케이? 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집약적인, 자, 6번도 체크하세요. 노동 집약적인 X자와에 대한 물품세 부가로 R분의 W가 작아지면 뭐단다? L분의 K가 더 또 작아집니다. 요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게 봐보세요. 여기서 자 아까 봐봐. R분의 W하고 무슨 같이 간다? L분의 K는 같이 간다 그랬죠. R분의 W가 작아지면 L분의 K도 작아지더라 그 얘기예요. L분의 K도. 그런데 봐. R분의 W가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 했잖아. 얘가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L분의 K는. 그러면 R분의 W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졌으니까 노동을 좀 더 증가하고 자본을 약간 줄여갖고 이게 줄어드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시장 완전 경쟁이라고 가정을 해요. 완전 경쟁.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기본 가정 362페이지 기본 가정의 동그라미 3번에 뭐야? 동그라미 4번이죠? 기본 가정. 모든 생산물 시장과 생산조소 완전 경쟁이야. 그럼 일물 일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R분의 W가 줄어들면 X제든 Y제든 무조건 R분의 W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L분의 K도 줄어든다. 모든 재화가 다 그래요. 모든 재화가.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교수님 분명히 여기 X제 노동자를 잘랐는데 그럼 L분의 K가 커져야 되는데 왜 L분의 K가 또 작아진다고 합니까? 물론 여기서 노동자를 해고시킬 때는 급격하게 해고시켜요. 해고시키는데 약간 다시 이걸로 다시 살짝 올라간다. 살짝 노동자가 살짝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 요거. 여러분들이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상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자를 급격하게 해고시켜요. 해고시키니까 그럼 L분의 K가 커져야 되는데 왜 또 작아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L분의 K는 급격하게 작아져요. 근데 여기서 살짝 다시 올라.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선상과 선자체 변화야. 수요가 대폭 늘어났어요. 이렇게. 알겠죠? 수요가 대폭 이렇게 늘어났는데 다시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이 약간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요가 대폭 감소했다. 수요량이 약간 증가한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동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노동시장에서 이거야. 노동시장에서 지금 있는데 야 여기 있는데 중파 노동 고용량이 줄었어. 이렇게 확 잘랐어. 노동자를 확 잘랐어. 그럼 임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서 약간 노동 수요량이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 수요 감소했다는 건 이거 선 자체의 변화고 여기 선상의 변화를 약간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약간 R분의 W가 이렇게 좀 작아지니까 L분의 K의 투입 비율을 약간 변화시키더라 그 얘기예요. 약간 이렇게 L분의 K가 약간 작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이다. 그러면 일물 일가의 법칙이기 때문에 XJ, YJ 중요합니다. XJ, YJ 모두 L분의 K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그 화살표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가정을 완화시켜서 요소 공급이 가변적이라면 아까 설명했죠. 요소 공급의 가변성, 생산 요소의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요소 상대가의 변화는 또 작게 나타난다. 아까 그걸 네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동그라미 7번 별표. 이상의 분석에서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 누가 그러면 조세를 부담 많이 할 것이냐. 원천 측면에서 보면 주로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그러니까 누가 부담하냐면 이게 원천 측면에서 뭐라 했죠? 재화를 만드는 측면. 소비 측면에서 재화를 소비하는 측면이라 그랬죠. 원천 측면에서는 누가 부담을 해? 이게 세금을 때리면 누가 원천 측면에서는 이 재화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생산 요소가 부담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화가 당연한 얘기죠. 이 재화가 노동 집약제라면 노동자를 확 자르니까 노동자가 대부분 부담을 하는 거고 세금을 이 재화가 자본 집약제라면 자본의 고용이 확 줄여버리니까 자본가가 집중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세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공급자의 부담이 부담을 많이 할 거다 그 얘기고 소비 측면에서 누가 많이 부담을 할까? 사용 측면에서 넘겨보세요. 소비자들의 선호가 이질적인 가정을 완화하면 소비자의 사용 측면 동그라미 사용 측면에서는 그 재화를 많이 산 사람이 부담도 많이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재화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세 부담 귀착이 크게 이루어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9번 개별 물품세는 주로 과세된 산업에 집약적으로 고용된 생산 요소이면서 자 별표. 그래서 자 이제 개별 물품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그 개별 물품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재화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생산 요소이면서 그 재화를 많이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을 많이 한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9페이지 한번 볼까요? 409페이지. 이 문제를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제가 문제를 자꾸 풀어드린 이유가 그래요. 409페이지. 나중에 문제풀이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때그때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딱 감이 잡혀요. 409페이지 75번 문제. 75번. 자, 보세요. 자, 이 생산 요소, 이 상품이 경제 모형에서 물품세를 부과하면 자,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요소 집약도가 클수록 자, 요소 집약도가 클수록 변화 커진다. 그쵸? 맞죠? 그쵸? 그 다음에
탄력성이 클수록 나오죠? 클수록 상대 가격 변화가 커진다. 맞죠? 그 다음에 나와있네. 원천 측면에서 누가? 그 재화 생산에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투입된 생산 요소가 부담이 크다. 맞죠? 생산 요소 간 대체 탄력성은 작을수록 요소 이거 뭐야? R분의 W가 크게 변한다. 그래서 상대 가격 변화는 커집니다. 작을수록. 4번이 틀렸고요. 사용 측면에서 누가? 그 재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렇게 시험지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